아니 그 좋은 걸 왜 팝니까?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인데 그런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빅튜브입니다. 살다 보면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크게 이야기해서 투자 권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각각의 상황이나 조건은 아주 달라서 이걸 한 카테고리로 묶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빌릴 때도 투자라는 말을 쓰고 부동산 괜찮은 매물이 나왔으니까 사라고 할 때도 투자라는 말을 씁니다. 암호화폐나 주식 같은 것을 추천할 때도 투자 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투자 권유라는 것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권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바로 사기입니다. 물론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닐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투자 권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기꾼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투자를 권유하는 10명 중에 1명만 사기꾼이더라도 결국 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기꾼의 비율이 그보다도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를 안 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. 지하철 같은 데 붙어있죠. 역세권 원룸을 실투자 금액 얼마에 사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. 아니 그 좋은 걸 왜 팝니까?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인데 그런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실제로 가서 보면 실투자 금액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고 그보다 훨씬 큰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월세에서 대출이잖아. 세금 같은 것들을 뺀 금액이 최종 수익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가격에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죠. 월세를 받고 거기서 나가는 돈을 빼야 되는데 월세가 그만큼 안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. 망하는 매물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겁니다.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순간적으로 돈줄이 막혀서 잠깐 숨통을 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. 돈은 어디서 빌립니까? 정상적인 1금융권 은행에서 빌리겠죠. 1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면 어디서 빌립니까? 2금융권에서 빌리겠죠. 그것도 안 되면 사채를 쓰거나 지인한테 빌리겠죠. 그러니까 사채를 쓰거나 지인한테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사람이 아닌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그 사람이 1금융권에서 심지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가,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결국 전문가가 봤을 때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건 돈을 빌려주려는 나한테도 유효한 판단이 될 겁니다.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아니 코인으로 돈을 벌면 몇 배씩 따따블로 벌 수 있다는데 푼돈도 안 되는 유료 리딩방을 왜 운영합니까?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. 어떤 리딩방의 경우는 실제로 투자로는 돈을 못 벌고 리딩을 받는 비용으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. 아니 리딩방이 매번 손해만 나면 사람들이 흑우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?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? 하실 수도 있는데 리딩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특정 리딩방의 수익이 높아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아무리 사기라고 할지라도 보통 비싼 리딩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. 저가 리딩방이나 무료 리딩방은 회원들을 설거지용으로 써버리기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그렇구나, 사기꾼을 잘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사기라는 것은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도 당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사기꾼이 돈을 벌었든 사기꾼이 파산을 했든 뭐가 됐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돈 못 받는 건 똑같습니다. 진짜 이번 한번 숨통 틀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지인 돈 잠깐 빌려서 숨통을 트다가 잘 안 됐다. 사실은 내가 몇 배로 갚아주려고 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남겨먹은 돈이 하나도 없고 나도 파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지인 입장에서 나는 돈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. 이 주식이 잘 될 줄 알고 지인들한테 막 추천을 했다. 나는 진짜 선한 의도에서 다 같이 벌어보자는 뜻으로 한 건데 그 주식 망하면 그걸 추천한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. 다단계도 그렇죠. 돈이 진짜 잘 벌어질 줄 알고 지인들을 끌어오는 거지 지인들 돈을 다 빼앗아서 해먹어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 겁니다. 그런데 결국 끝나고 나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투자 권유를 했을 때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사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돈을 떼먹히는 일은 또 별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데 한번 투자하고 나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. 돈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. 그럼 그것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지는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확률상 투자는 안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이나 제대로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마인드는 이겁니다. 이건 나 아니면 못한다. 나 정도 되니까 이걸 버티는 거지 다른 사람
사람들은 나만큼 할 수가 없다,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. 그만큼 능력이 되고 멘탈이 강하니까 사업도 유지를 하는 것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도 냉철하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사업하라고 잘 안 합니다. 주식 같은 거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해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랑 같은 일을 하면 나만큼 수익을 못 내고 망할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망하고 나면 또 내 탓하겠지. 혼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에 사기를 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투자를 권유받는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상한 투자 권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비율상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. 영상 요약하겠습니다.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